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기본적인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제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 건축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 자체만 가지고는 약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 수험생들이 1년에 맞출 수 있는 문제 약 3문제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좀 쉽게 문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4, 5문제, 5문제 정도까지 좀 맞출 수가 있는 하긴 한데 평균적으로 3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 또 4문제 이런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양이 억수로 많습니다. 특히 건축법은 양이 정말 방대한데 그거 다 해서 줄줄줄 외워봤자 한 평균 4문제, 3문제 정도밖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 미리 마음 준비하시고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양들이 많은데 이걸 다 외운다라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몇 가지를 이렇게 끊어서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자,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쭉 얘기를 했던 거,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소위 도시, 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했던 개념, 바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용도 제한,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까지 요 4개 규제하려고 주로 3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국토계획법이 됐겠고요. 이 건축법은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3대 규제가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국토계획법은 3대 규제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고 그다음에 바로 그 건축법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두 개 이제 메인 건폐율, 용적률 2가지 법에서 다 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높이 제한은 주로 건축법상의 규제이고 용도 제한은 국토계획법상의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건축법에도 적합해야 되고 국토계획법에도 적합해야지 소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겠고요. 자,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 입법 목적 얘기부터 간단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 목적에서 자, 이 법 건축물의 안전, 대지 구조 및 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정전에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죠. 안전하고 미관 외우셔야 돼. 그냥 건축법의 존재 목적은 뭐다? 안전하고 미관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하고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오늘 쭉 얘기하기를 온갖 규제가 있어. 엄청 많은 규제가 있는데 왜 법에서 이런저런 규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담보해 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쭉 나올 텐데 모든 얘기의 포인트는 일단 기준점은 안전과 미관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셔야지 이 법조문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15-1회 때 여기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냥 쭉 깔아버렸어요.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포인트 뭐라고요? 안전하고 미관 다 끊어서 가셔야 돼. 자, 10년에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것도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강의할 때 20년에 한 번 나왔던 문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신 20년에 한 번 나오면 한 번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할 거야. 얘기는 복습하실 때 뒤로 미루시라고. 그것 지금 특히 초반에 여유 있으니 할 일 없으니까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기 대가리에 그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자, 그다음에 이제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에서 여러분 자료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고요, 동읍지역, 섬의 경우 인구 500 이상인 경우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국토계획법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이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을 했던 것이고요. 그중에서 도시지역은 뭐였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주로 개발 등을 하자는 지역을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냐면, 그게 이제 도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도시역, 외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소위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를 좀 더 빠르게, 좀 달리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그래도 뉘앙스상이요.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들을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자연환경 보호전역이 지정하지 않습니다.